네, 제어문 설명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설명할 것이 더 있습니다. 지금 스위치문의 문법을 보면 괄호 안에 익스프레션이 옵니다. 그리고 케이스문에도 익스프레션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if문이나 while문에도 전부 다 익스프레션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여기서 일단 if문은 빼고 스위치문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h는 ASCII 코드가 A에서 8번째 캐릭터니까 7만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104니까 익스프레션이죠. 그래서 104라고 적어줘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익스프레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의미는 소문자 A의 ASCII 코드에 7을 더한 값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소문자 H가 되겠죠.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적어줘도 됩니다. 네, 문제가 없고요. 실행을 해서 소문자 H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문자 H를 입력하면 헬로가 제대로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원래 문법은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러니까 전수를 하나만 쓴다든지 이렇게 비교할 값을 하나만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익스프레션을 자유롭게 써줍니다. 자,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의 차이점이 생각이 나십니까? 문장이 값을 가지면 그것은 익스프레션입니다. 자, 이것은 익스프레션일까요? 스테이트먼트일까요? 익스프레션입니다. 왜냐하면 getCh가 리턴하는 값을 ch에 넣고 이 전체 문장이 ch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 ch 대신에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익스프레션이니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실행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읽을 때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getCh가 리턴을 해야 되고 그 값을 ch에 대입을 해야 되고 ch를 검사하는구나 라는 해석을 이 문장 하나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역시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서는 의미를 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른 상황이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h를 외부로 빼고 지금 검사하려는 것이 ch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네. 한 줄로 줄였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코드는 길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의도했던 바를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문장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if문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if문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를 선언하면서 우리가 1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if문에서 i가 1인지 검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if문에서 printf 헬로를 찍어 보겠습니다. 헬로를 찍습니다. 자, 아닌 경우는 월드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가 1인 경우는 헬로우를 찍고 인쇄를 하고 i가 1이 아닌 경우는 월드를 출력합니다. 지금은 i가 1이기 때문에 헬로우가 출력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헬로우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if문에는 아주 특이한 문법이 있는데 if문은 변수 선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 자체는 익스프레션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 문장을 다른 변수 J에 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익스프레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러가 발생하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뭔가 하면 바로 if문 안에 사용한 변수 선언 문장입니다. 자, 이 변수 선언 문장을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자, if의 문법은 익스프레션이 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선언 문장은 if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C의 설계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네, 아주 유감입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1을 i에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문장의 값이 마지막에 대입한 이 값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1은 참입니다. 그래서 헬로우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빌드한 후에 실행을 해보면 헬로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는 어느 스코프에 선언된 걸까요? 이 i를 if 바깥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합니다. if 문을 탈출한 이후에 i를 출력을 하려고 해보면 실패합니다. i 값을 이 i는 if 블록 안에 선언된 거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 수 없죠? i는 undeclared identifier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i를 만약에 0으로 초기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0을 i에 대입을 하고 이 전체 문장의 값이 if문 1대만 0으로 평가가 됩니다. 0은 거짓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월드를 출력합니다.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자, 월드를 출력하죠. 자, 그러면 if 문에 만족이 안 되었을 때 else 문에서는 i를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i를 여기서 접근하는 게 가능할까요? i를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네,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i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i는 i를 0으로 조회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i 값을 0을 출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if 문을 해석을 하면서 변수 선언 문장과 대입문을 동시에 읽어야 합니다. 문장 하나는 한 가지 의도만 표현해야 합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 하나에는 한 가지 의도만 표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i는 if 문에 사용된 i가 아니라 메인 블록에 선언된 i입니다. 그래서 if 문을 빠져나왔을 때 i 값을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헬로가 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헬로가 출력이 됐고 여기서 0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트릭을 아까처럼 if 문에 변수를 선언하는 트릭을 이용을 해서 RAI라는 디자인 패턴을 구현한 아주 좋은 예제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if 문과 스위치 문, 루프 문과 관련된 제어 문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